안녕하세요. 한겨울TV의 한겨울입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격 후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는 연세대학교 2020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합격생이고요. 일단 제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세대학교는 그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위 수여서라고 해야 되나? 학위 증명서, 그리고 영어 성적을 내야 돼요. 영어 성적 내야 되고 학업 계획서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일단 하나씩 보자면,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는 저는 기존에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성적도 냈고, 다 내야 합니다. 제가 선택이 아니고 그것도 냈고, 이제 한국어 전공으로 수업 들은 것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당시에 평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보면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전체 학점을 다 보실 테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한테는 그냥 그 한국어 수업 들은 것만 아마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전에 거는 그냥 그 성적 증명서도 아마 그 평점도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학점만 나오지 평점도 안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학점 은행제로 들은 거는 이제 평점까지 다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평점 같은 경우는 한국어 수업 들었던 거에 한해서 4.5점 만점에 4.38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 그때 막 부랴부랴 바쁘게, 제가 막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 치고 있는데 막 그때 시험 친다고 엄청 바빴는데, 그때 당시 부랴부랴 시험 쳤던 게 715점 나왔어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이런 하한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출은 무조건 해야 돼요. 성적이 낮아도 무조건 제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붙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제 지인 중에 그 박사 과정으로 지금 한국어 학인가 한국학인가 전공하시는 분이 계세요. 박사 과정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는 그냥 학업 계획서 그 판매하는 그 사이트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냥 참고해서 적었다. 대단하게 공들였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저도 그래가지고 몇 개 사서 봤는데, 글을 참 잘 적으시더라고요. 진짜 그 옛날 그거 있죠. 빙글에 입사 시험 같은 거 치면 그 목욕탕에서 나왔을 때 먹는 바나나 우유가 맛있어서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입사 이유 그거 적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학업 계획서 적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잘 적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몇 개 사서 읽어보고, 이 정도면 그냥 내 쪼대로 적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 쪼대로 적었습니다. 내용이라고 하면 인생 살아온 거, 그리고 연구 계획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관심 생기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선족들이 쓰는 약간 중국화된 한국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북한하고 한국이 지금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언어가 많이 바뀐 측면이 있는데, 단어들도 많이 다르고, 만약에 통일된 후에 한국어 교육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왜냐면 북한 자체가 문법 자체를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같은 한국어인데도. 거기선 조선어라고 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발음 교육론,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거를 가르쳐야 되나? 우리가 지금 이거 가르칠 내용과 안 가르칠 내용을 좀 구분해서 잘 가르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학업 계획서에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남았지? 영어 성적, 면접,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하고 면접이 몇 프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전반적인 합격 과정을 보면 서류 제출, 그리고 거기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아마 일단 모집 요강만 보면 그렇게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붙으신 분들 중에 면접을 보고 면접 패스하면 합격이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면접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일정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0년도 전기의 합격생입니다. 그럼 2019년도 11월 27일에 그 이제 면접 날짜가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그 11월 30일 오전 10시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방에 사는데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보면 어떻게 오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수요일에 바로 그 신촌 옆에 게스트하우스 바로 예약을 잡았어요. 근데 그러고 바로 다음 날에 뭐가 오냐면 학과 사무실에서 문자가 득 하나 날라오는데 11월 30일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공지고 학과 공지가 따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그게 그 문자 날라온 게 11월 28일이에요. 부랴부랴 또 게스트하우스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아니, 애초부터 그 발표 제대로 했으면은 제가 애초부터 KTX 한 오전 10시에 타고 가도 돼요. 오전 10시에 타고 가서 12시쯤 도착해가지고 대충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면접 봐도 되는 시간인데,
그 취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29일이죠. 금요일에 올라가서 게스트하우스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존버 하다가 2시쯤 3시쯤 돼가지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 일정 그 처음에 딱 발표되는 그 일정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학과 사무실 꼭 연락해 보시고요. 분명히 그 시간 바뀝니다. 제가 다음 저 한국 외대 얘기할 때도 할 텐데 그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처음에 발표되는 면접 일정 그당 믿지 마세요. 꼭 확인하세요. 학과 사무실에. 자, 이제 면접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면접 볼 때는 그 내국인 외국인을 따로 봤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좀 의아했던 게 내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시험 볼 때 석사 6명, 박사 6명 왔어요. 면접 보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야 내가 이게 뭐 업종을 잘못 골랐나 이게 뭐 레드오션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진짜 뭐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여기가 지는 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뭐 일단 그 한국 외대 할 때 좀 달라요. 그 다른 얘기가 보충이 좀 될 겁니다. 뭐 아무튼 그 6명이니까 지금 보통 일반 대학원 뭐 기수라고 치면 한 기수 뽑을 때 10명 많아봐야 15명 뽑는데 석사 6명 왔어요. 6명. 오히려 저는 그거 봤을 때 야, 6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실제로 면접을 보는데 박사 6명 이제 3분씩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3분씩 나눠서 들어갔고 박사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한 팀당 아마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저는 한 30분쯤 기다리다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들어가면 면접관 3분 계시고요. 뭐 면접 온 인원이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면접 뭐 물어봤냐.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 일반 대학원 준비한답시고 그 기출 뽑아가지고 진짜 눈 빠지게 진짜 그 마지막 학기 들으면서 기말고사 그 공부하면서 영어 그 토익 시험 봐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갔는데 한국어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뭐 전공이 그 전에 다른데 왜 이거 지원하셨냐, 앞으로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냐, 뭐 그런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하고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면접은 한 10분, 15분? 그러니까 한국어 관련된 전공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그게 이해도 사실 충분히 되는 게 사실 이 대학원이라는 게 학부랑 꼭 연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전공이 뭐 중어중문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중어중문으로 학사 받은 사람이 이제 석사를 이제 한국어 하려고 이제 수업을 신청을 했어. 근데 이 사람한테 한국어 관련된 지식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실제로 면접 볼 때 당시에 같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한 분이 군인 출신이셨고요. 한 분은 뭐 한국 의류 관련된 거 하시는 뭐 그런 분이셨어요. 한국어 뭐 관련된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오셨죠. 그러니까 저는 면접 그냥 의례적인 거 그냥 준비한 대로 그냥 얘기하고 나왔을 때 솔직히 면접 인원 6명이기 때문에 야 이게 떨어질 수가 있나, 내가 업종을 잘못 골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그 다음 영상 얘기 조금만 더 일찍 하나만 하자면 한국 외국어대학교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 거기는 내외국인 같이 오긴 했지만 같이 시험 보긴 했지만 39명 왔어요. 석사만 39명 왔어요. 그거 제가 다 세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대학원으로 찾았던 것이, 대학원은 뭐 그렇게 서열제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대학원 탑4라고 했던 게 이제 연대, 고대, 경희대, 그리고 한국 외대. 저는 그래도 그 중에 연대가 서울대 빼고는 거의 탑 아닌가라고 했는데 6명이 면접에 온 걸로 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서류에서 한번 걸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 그 평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면접 몇 프로, 서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서류 보고 패스하면 면접 보고 면접 패스하면 합격, 그냥 이런 식이에요. 혹시나 뭐 2020년도 전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혹시 지원하셨다가 서류 탈락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뭐 그런 분들 댓글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외대에 39명 왔는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6명 온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서류에서 한번 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수업 들으시는 분들 꼭 평점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 성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토익 715점 나왔는데 이게 막 그렇게 고득점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한 400점 뭐 이런 수준도 아니긴 하지만 뭐 결코 잘 친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평점 같은 경우는 제 추측으로는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막장이던 평점은 안 보고 아마도 제가 한국어 학점을 이제 들었던 학점들만 아마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 관련돼서 제출해야 되는 거, 면접 후기,
그리고 면접 날짜 관련돼서 유의사항, 뭐 대충 필요한 거 더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한국 외대 합격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